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스토피아 소설의 대표작 조지 오웰의 1984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1984라고 불렀는데요. 영어 제목은 1984인 걸 보면 1984라고 불러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1949년에 출판된 소설로서 그 당시 기준 미래사회인 1984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실제 역사와는 다른 역사가 펼쳐집니다. 읽다 보면 마치 스릴러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요. 매 순간 긴장감과 반전으로 다른 생각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소설은 시각적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는 내내 흑백의 이미지, 우울감, 고독함이 독자를 답답하게 합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 1950년대 초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소련은 영국을 제외한 유럽 대륙 전체를 점령하게 됩니다. 3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현실에서는 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냉전이 시작되는데요. 소설에서는 1984년 시점으로 오세아니아, 유라시아, 동아시아라는 세계의 초국가로 나뉘어 냉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좀만 더 TMI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세아니아는 현재 남북아메리카 대륙,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및 아프리카 남부 지역을, 유라시아는 러시아와 유럽 대륙 전체, 동아시아는 한중일, 인도차이나 반도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은 서로 비슷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 소모적인 국지전은 벌이지만 국제정세는 안정된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 소설의 배경은 오세아니아의 런던, 유라시아를 마주보고 있는 최전선입니다. 오세아니아는 전쟁 후 자본주의가 폐지되고 영국 사회주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본가들은 재산을 빼앗기거나 목숨을 잃고 국가는 당에 의해 통치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광경이네요. 자본가들이 사라진 오세아니아 사회는 내부당원, 외부당원, 프롤의 세 가지 계급으로 분화됩니다. 내부당원은 인구의 약 2%를 차지할 뿐이지만 전체 당을 장악하고 있네요. 외부당원은 인구의 약 13%를 차지하며 당의 명령에 따라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 인구를 차지하는 프롤 계급이 있습니다. 당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행동을 제약하는 것을 넘어 생각까지 검열을 합니다. 24시간 감시 체계가 돌아가며 여러 가지 최신 기술까지 동원하여 시민들을 완벽히 통제하는 독재 사회입니다. 시민들의 동선 파악은 당연하고 심지어 기술의 발달로 표정 변화만으로 반동 분자인지 찾아내기도 합니다. 곳곳에 서로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서로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가족은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당의 주도 아래 완벽한 사상 교육을 받기 때문에 부모님이 집에서 조금이라도 당의 강령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철저하게 신고를 합니다. 아이들은 당의 아이들인 거죠. 세뇌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불만을 가지거나 조금이라도 순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일 경우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공개 처형되는 경우도 있지만 증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발이란 사라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치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조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이렇게 증발시키는데 역사 왜곡은 당연히 일어나겠죠. 당에 유리한 대로 역사, 국제정세는 왜곡될 것이고 모든 것이 당을 위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만듭니다. 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그 유명한 빅브라더입니다. 아마 소설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예전 윤리교과서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이죠. 멋진 코스염을 가진 빅브라더의 포스터는 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고 동전에도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빅브라더는 실존 인물일까요?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소설에 나오는 많은 배경이나 설명은 당에서 설명한 프로파간다, 즉 당의 선전선동의 매체가 되기도 합니다. 슬슬 혼란스럽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짜인 걸까요? 당의 훌륭한 정책으로 위대한 조국 오세아니아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철저하게 차단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모른 채 통제되고 있는 사회, 작가 조지 오웰의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암튼 빅브라더를 향해 모든 시민은 완전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고 그를 사랑할 정도로 열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진심인지는 알 수가 없죠. 진심이든 가식이든 아무도 믿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모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텔레스크린을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이때 모두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 윈스턴은 39세 외부 당원으로서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없으며 현재 별거 중입니다. 오세아니아 정부 진리부 기록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진리부 기록국. 이곳에서는 과거의 신문 기사를 당의 이데올로기에 맞게 왜곡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한마디로 정부 주도로 역사를 왜곡하는 부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사는 곳은 승리 맨션이라고 불리는 누추한 아파트. 진리를 왜곡하는 부서인 진리부에서 근무하고 누추한 승리 맨션에서 거주하는 윈스턴은 남들처럼 아무런 불만이 없는 듯 집, 회사, 집, 출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지만 윈스턴은 현 체제에 조금씩 의문을 품게 되고 어느 날 한 상점에서 노트 한 권을 사게 되며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유롭게 무언가를 구입하는 것도 스스로의 생각을 기록하는 것도 걸리면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는 상황. 윈스턴은 이처럼 소소하지만 당의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한편 줄리아라는 여자는 윈스턴을 짝사랑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또한 불법입니다. 연인들의 사랑, 결혼 등 애정 행위는 모두 정부 소관이죠. 윈스턴을 향한 감정으로 자기도 모르게 윈스턴을 힐끔힐끔 쳐다보게 되는 줄리아. 처음에 윈스턴은 줄리아를 사상경찰이라고 의심해 엮이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합니다. 하지만 줄리아에게 몰래 사랑 고백 쪽지를 받게 되고 둘은 결국 비밀 연애를 하고 말죠. 사실 줄리아는 체제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들 이렇게 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윈스턴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전체주의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죠. 한편 윈스턴은 상사인 오브라이언에게 왠지 모를 호감을 품고 있습니다. 자신이 체제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상사도 그럴 거라는 신뢰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을까요? 윈스턴과 오브라이언은 친해지게 되었고 속마음도 털어놓게 되었죠.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에게 사회주의의 민낯이 담겨있는 책을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윈스턴의 인생은 다채로워졌습니다. 전에는 우울감과 권태로움에 빠진 상태였다면 이제는 희망이 보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었는데 오브라이언이 가입되어 있는 지하 투쟁단체에도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 물론 몰래 만나야 하는 처지지만 공터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에서 데이트도 합니다. 그러다가 노트를 구입한 상점 주인의 도움으로 상점 위층에 침대에 있는 방에는 감시 도구인 텔레스크린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곳에서 연인과 미래를 즐기게 되죠. 반전 없는 게 반전일까요? 이 소설은 반전 없는 반전이 극도의 충격과 공포를 자아냅니다. 흑백 이미지의 이 소설이 다양한 색으로 가득하고 희망이 가득 찬 미래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끝까지 읽어갔는데 소설은 우울한 허무주의와 함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윈스턴과 줄리아는 미래를 즐기던 중 오브라이언이 빌려준 책을 펼치자마자 들이닥친 사상경찰에게 체포됩니다. 은신처를 제공하며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아왔던 상점 주인은 노인으로 위장한 청년 경찰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함정 수사를 펼쳤던 것이죠. 그들은 고문실로 끌려갑니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믿어왔던 동지 오브라이언이 있었습니다. 오브라이언도 잡혀온 걸까요? 아직까지 인간성을 잃지 않은 윈스턴과 줄리아는 동지를 봐서 그나마 반가운 마음까지 듭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 그는 당의 내부 당원이자 스파이였습니다. 당 내부의 불만 분자를 색출해내고자 덫을 파놓은 것이었습니다. 윈스턴과 줄리아는 처절한 고문을 당합니다. 고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세뇌를 받죠.
결국 서로를 완벽히 배신하고 인간성을 말살당한 채 석방되지만 그들의 삶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윈스턴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빅브라더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빅브라더의 초상화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소설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고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죠. 이 소설은 1949년에 출판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현대의 과학 문명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브라더와 텔레스크린으로 통제되는 사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성을 상실한 채 생각하는 법조차 잃어버린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주의는 개인의 개성을 철저히 말살하고 결국은 체제에 순응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일깨워주고 우리의 의식과 사고를 지배하려는 전체주의에 대항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1984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